교수님 주식 투자 하시잖아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주식에 많이 관심을 가졌냐. 월급 빼고 다 올라서 그래요, 사실. 그나마 시작할 수 있는 건 주식인 거야. 아, 그렇죠. 그쵸. 맞아요. 주식은 노후 대비다.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주식을 살 거냐잖아요. 저희가 뭐 간략하게 또는 특정 부분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돈이 없으면 투자 안 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신용대출 땡겨서 하는 건 진짜 아니다. 그건 진짜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그건 너무 힘들 것 같고. 네, 그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투자를 하는데 빚을 지고 한다. 그러면은 이자 부담부터 해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조급해서 존봉준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쵸, 일단 장기 장기로 봐야 투자 되는데. 이거는 못 그쵸. 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냥 잃어버린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퇴직연금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방법일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예, 퇴직연금 가지고 하는 거는 정말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뭐 DC형, 네. DB형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DC라고 하면은 일정한 기여금을 내준다. 정해진 기여금을 내주는 게 회사의 역할이다. 라는 거고, 그걸 바꿔 말하면은 그 기여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그렇죠. 거고. 개인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DB형은 회사가 일정한 베네핏을 준다는 거니까 네. 운영을 알아서 하고 너한테는 정해진 그 금액을 너가 받을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하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네네. DB형이냐 DC형이냐가 조금 덜 헷갈리지 않을까. 네, 예,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많은 사람들은 내 거가 DB형인지 DC형인지도 도 모르실 몰라요, 거예요. 사실. 이게 당장 받을 네, 돈이 그렇죠. 아니라 되게 추후에 받을 돈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크게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갖고 DC형인 경우에도 주식 투자가 하고 싶으면은 신용대출을 받아. 하하.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이 돈을 이거는- 가지고 주식 투자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있다라는 사실조차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뭔가 따로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건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첫 투자할 때 네. 얼마로 들어가 볼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첫 투자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잃어버려도 되는 돈. 네,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이제 부담이 없는 소액으로 그렇죠. 시작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붙고 나에게 어느 정도 여유가 자금이 생겼다라고 할 때 네네네. 그때부터는 그래도 이제 그 돈을 조금 굴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뭐 용어 같은 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로 매수 매도. 이게 진짜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매수, 네. 매수가 산다라는 그렇죠. 것이고 네. 매도가 판다라는 판다는 것이고요. 거죠. 네, 네,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몇 프로인가요? 네, 상한가는 플러스 30%, 네네. 그다음에 하한가는 마이너스 30%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네. 10만 원이다 현재 네네. 주가가. 네. 그러면은 그날 아무리 올라도 13만 원,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네. 7만 원까지만 네. 떨어지는 겁니다. 그 장중에. 네네. 근데 예수금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미리 증권 계좌에 넣어놓은 돈. 네네. 흔히 말하면 이제 총알을 장전해 놓은 거죠. 음. 나중에 이제 사고 싶을 때 써야 되니까.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일단 관심을 딱 갖고 창을 여는 그 순간 빨간색, 파란색이 막 이렇게 뜨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캔들 차트라고 네, 부르는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네. 캔들 차트는 그 하루 장 동안에 높았던 가격, 네네. 가장 낮았던 가격, 이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음. 가격이 내려가면은 우리나라는 요거를 이제 파란색, 그다음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빨간색으로 네,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옷도 빨간색만 입어요. 파란색도 엄청 싫어해요.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주식을 살 거냐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식을 살 것이냐, 네. 뭐 성장주를 살 거냐, 가치주를 살 거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좀 얘기를 해볼게요. 성장주라고 하는 용어부터 좀 정리해보고 네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미래에 봤더니 얘가 성장세가 굉장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주식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는.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예측이에요. 네, 사실. 네, 맞습니다. 예측은 틀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이거 수업할 때도 늘 하는 네, 얘기인데 네. 예측은 틀리는 거거든요. 예. 반대로 이제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성장이 막 기대된다기보다는 이미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어느 정도 이익이 잘 나고 있고, 이미 어느 정도 현금 흐름을 잘 창출을 하고 있고, 이제 이런 기업인데 가치하고 가격이라는 거를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네, 일단 가격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걸 얼마에 살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가격이 될 그렇죠, 것이고요. 가치라는 것은 펀더멘탈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정말 진짜 가치, 이거는 실제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 가치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비교를 해봐가지고 이게 저평가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샀을 때 추후에 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가치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막 말씀하신 이 펀더멘털이라고 하는 용어들도 네. 사실 근데 요즘은 되게 많이 쓰는 맞아요, 용어여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네, 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펀더멘털이 뭐 탄탄해야 된다. 네, 펀더멘털이 잘 맞아요. 갖춰진 기업들이 궁극적으로는 올라간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근데 사실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궁극적으로는 투자는 누구 말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내 돈 가지고 내가 하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가치를 누가 얘기해줬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지 투자 의사결정이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네.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남들 진짜. 따라서 하다가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당신한테만 주는 정보야 어. 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이거 진짜 네네. 좋은 소스인데 네.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나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나한테까지 들어온 정보는 그럼요. 이미 주가에 반영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우리 박 교수님한테 교수님 이거 진짜 제가 교수님한테만 알려드리는 건데 네네. 하면서 뭐 예를 들면 저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을 딱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있으면 다 알잖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왜 이래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들은 말대로 공시가 되어 있는 기업들,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다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다트라는 네.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회사별로 사업 보고서가 됐든 분기 보고서가 됐든 감사 보고서가 됐든 그 외의 모든 그러한 정보들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고요. 거기 직접 들어가서 찾으셔도 되고 네이버 금융이 됐든 네. 여기저기에서 이러한 정보들을 맞아요. 좀 모아가지고 우리가 꼭 필요한 정보들만 조금 보기 쉽게끔 맞아요. 모아둔 네. 그러한 사이트들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한 사이트들을 뭐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어떠한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그래도 봐야 될지에 그렇죠. 대한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ROE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종잣돈이 있으면 이 종잣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가지고 이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주주로부터 받은 종잣돈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을 잘 내고 있느냐를 그렇죠. 보여주는 것이 ROE다. EPS라는 거는 한 주당 얼마만큼 이익을 내고 있느냐. 그렇죠. 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한 수가 기업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주식 한 주당 얼마만큼 이익을 창출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EPS다. PER의 분모에는 EPS의 2에 해당하는 네네. 어닝 얼마를 벌고 있는지가 오고 위에는 주가가 오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주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 보통 한 주의 가치가 그렇죠. 나오니까 분모에도 한 주의 어닝이 와야 되는 네, 거죠. 예. 맞아요. 그래서 주식 하나를 놓고서 얼마를 벌고 있고 근데 이 얼마를 버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이게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는지 요거 계산한 비율이 네, PER, 맞습니다. 퍼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B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는 같은데 이게 이익이 아니라 한 주당 장부 가치. 그렇죠. 네. 그리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EPS가 됐든 ROE가 됐든 높을수록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EPS랑 ROE는 높을수록 좋은 건데 네. 퍼하고 PBR은 꼭 높을수록 좋은 거냐라고 하면은 또 약간 이제 물음표가 그렇죠. 있기는 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퍼라는 거는 이익 대비해 가지고 뭔가 미래의 성장을 반영한 주가가 너무 고평가돼 있기 때문에 퍼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퍼를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그렇죠. 이때 다른 기업하고 비교를 할 때 뭔가 동종 산업군에 속해 있는 다른 경쟁 상대인 기업하고 그렇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것이 좋을 텐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반도체만을 본다라고 하면 하이닉스랑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또 가전이라고 생각하면은 LG 랑 LG전자랑 봐야 될 비교해야 것 같고 되고.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또 펄을 비교해봐야 돼 막 이러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거 역시 위험한 위험하죠. 거예요. 역시 위험하죠. 역시 그래서 위험하죠.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어디까지나 네, 참고치예요. 네 맞습니다. 주식 같은 거는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인가는 현금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게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 음. 매도하는 기준
목표 주가를 먼저 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네네. 이 정도가 됐을 때는 네네네. 팔겠다. 이 네네네. 정도. 네. 네, 이게 이제 가치 투자의 기본인 거죠. 아, 그럼요, 가치 그럼요. 투자의 네. 기본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뉴스에 따라서 이제 파는 거죠. 그렇죠. 이 기업이 진짜 경영자 횡령이 그렇죠. 있다거나 뭔가 이러한 뉴스에 따라서 정말 그거는 너무너무 안 좋은 시그널인 그건 거거든요. 진짜 심각하죠. 내부 진짜 통제가 심각하죠. 너무 안 돼 있고 그렇죠. 경영자의 횡령이 있다거나 막 네네. 이러한 경우에는 더 이상 내가 이 주식을 믿고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그러한 경우에는 팔 수 있겠다. 음. 이제 주식 투자할 때 주의할 점에 네, 주의할 대해서 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딴 것보다 산 거 잊어버리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잊어버리는 거. 분명히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 거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으면은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일일비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 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같이 따라가지 않는 거. 이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해요. 그 존봉준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수익률을 가지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주식을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라. 그렇죠? 나는 몇 주를 모았다라는 거에 의의를 둬라. 그리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무리한 금액으로 투자하지 말자. 너무 과하게 밤잠 못 잘 수 있는 그런 금액 예, 안 예, 된다라는 진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는 자기 결정이에요. 투자했다가 남 탓한다. 이거는 진짜 네, 맞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무능을 인정하는 꼴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소신이 중요하다는 그럼요. 거죠. 네, 모든 그럼요. 투자에 있어서는 소신이 중요하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호재 예, 이런 예. 거를 쫓아가지 마라. 테마주가 단순하게, 제일 위험해요, 진짜. 맞아요. 뭔가 그런 거 호재 쫓아가지 마라. 무청이 달리면 좋은 거다라고 이제 누군가가 얘기를 그렇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시장에 갔어. 무청은 분명히 달렸어. 너무 싱싱하게. 근데 몸통이 썩은 거야. 더 중요한 건 무의 몸통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 몸통이 그렇죠. 하얗고 단단하고 이런 그럼요. 걸 사야 되는데 무청만 달린 걸 사온 거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뭔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여러 가지 그럼요. 정보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부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별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위험하다라고 진짜 봐요. 위험해요. 네, 저도. 사실은 그게 위험하다라고 보고 정말 이제 게으른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차라리 펀드나 ETF가 낫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00번 1000번 동의합니다. 이제 당장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따라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올바른 주식 투자 방법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주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드렸지만은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투자한 주식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맞습니다. 네. 성과도 좋으면 좋겠지만 네. 자신 있게 이 기업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고 내가 투자한 상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면은 저는 충분한 것 같아요. 팩트썰스데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펀더멘털이 탄탄해야 된다.